자, 이거 보면은 일단 직선이 두 개 나오지? 직선이 두 개 나오고 1,2라고 하는 점에서 1,2라고 하는 점에서 수직으로 만난대.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지. 어. 여기 점이 이제 1,2가 된다는 얘기고 이때 이게 수직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끼리의 곱이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1 되거든? 마이너스 1. 간단해. y는 x, y는 마이너스 s. 수직이지? 기울기 1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끼리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문제를 다 봤을 때 점 1,2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1,2에서 일단은 만나니까 앞에 있는 직선도 1,2를 지날 거고 뒤에 있는 직선도 1,2를 지나겠지.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조건을 우리가 활용을 했느냐 안 했냐면 이제 수직이다라고는 조건을 안 썼단 말이지. 음. 그럼 이제 수직일 때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두 직선이 이제 수직으로 만난다. 그러면은 기울기끼리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a일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1이겠네. 음. 그럼 요 두 개의 곱은 b분의 a인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직선이 1,1을 지나지. 그럼 x에다 1 대입하고 y에다 2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대입해주니까 이제 a 플러스 2 플러스 1이 0이 돼야 돼. 그래서 a의 값이 마이너스 3이야.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b의 값은 3이 되겠지. 그럼 a, b 값 구했고 이제 b 값이 이제 지금 3이고 또 이 직선도 1,2를 지난단 말이지. 그럼 c의 값도 나오겠지. 그럼 a, b, c 값 다 구할 수 있고 각각 제곱해서 더해버리면 이제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만나면 일단 그 교점이라 부르지. 만나는 점을 우리가 교점이라 부르는데 교점을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을 해야지 그 점에서 만나겠지. 그리고 수직으로 만나게 되면은 두 직선이 항상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접선 딱 긋고 중심에서부터 이 접점까지 또 직선을 그어버리면 이 원의 성질에서 이게 항상 수직이란 말이지. 그럼 이 접선하고 이 파란색 직선하고 항상 어떻게 되겠다? 기울기끼리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것도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두 직선의 기울기가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게 된다면 뭐라고? 기울기끼리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를 꼭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음, 자, 원점에서 거리의 최대값. 이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그럼 해야 될 게 뭐겠어?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겠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기억나니? 지금 원점이니까 얘는 0,0이고 0,0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건데 일단 얘를 조금 고쳐야 되겠지. x끼리 묶어버리고 y끼리 묶어가지고 꼴을 이런 걸로 만들어야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으로 그래놓고 x1, y1이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직선이 있고 x1, y1이라고 하는 점이 있으면 거리라고 하는 건 이제 항상 최단거리란 말이야. 이거 이 사이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돼 있거든. 지금 k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 k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k 값에 따라서 분명 이 직선하고 원점하고의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 달라지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걸 그래프로도 그려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로 한번 해볼 거야. 음, 일단은 여기서 얘를 이제 고쳐주면은 4 빼기 k의 x 그 다음에 k-3 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이 공식이 이렇게 되지.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분의 절대값 그 다음에 얘를 x에다가 얘를 y에다 대입하는 거지. ax1 더하기 by1 플러스 c 이렇게 이게 이제 점과 지선 사이 거리 공식이니까 얘하고 원점하고 똑같이 대입을 해주면 돼. 그럼 분모에 들어갈게. 루트에 4 빼기 k의 제곱 더하기 k 빼기 3의 제곱 4 빼기 k의 제곱 더하기 k 빼기 3의 제곱 그것분에 0,0을 넣으니까 없어지고 없어지고 5만 남지.
절대가 뭐니까 그냥 얘는 5가 될 거야. 그냥 결론적으로 얘가 이 원점과 이 지선 사이 거리가 되는 건데 k 값에 따라 가지고 막 달라지겠지. 이 값이. 그럼 k 쪽 이 분모를 잘 보자고.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값은 커지니 작아지니? 3분의 2가 커, 2분의 2가 커? 그치? 2분의 2하고 1분의 2 누가 더 크니? 그치?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체 값은 커지지. 그러니까 이 분모가 제일 작은 값을 가질 때 이 전체 값은 제일 큰 값을 가지겠지. 결론적으로 이 분모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를 정리해주면은 k제곱 빼기 8k 플러스 16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니까 얘는 k에 대한 2차 함수가 되는 거지. k제곱 앞에 개수가 2니까 아래로 불러올 거고 꼭지점에서 뭘 가지겠다? 최소값을 가진다 이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라 똑같은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여기는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제 꼭지점 찾아주면 되겠지. 2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k 그 다음 16 더하기 9니까 플러스 25 요게 루트야. 그것분에 온 거지. 그럼 얘는 이제 꼭점에서 좌표가 2분의 7이네. 2분의 7이니까 2분의 7을 대입해주면은 그때 최소값이 나올 거야. 2분의 7 대입해주니까 4분의 77 49인데 2 곱하니까 2분의 77 49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9 더하기 25 얘는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49 얘는 2분의 50이니까 더하니까 2분의 1이네. 루트 2분의 1분의 5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얘는 5 루트 2가 되겠지. 그게 답이 이제 5번인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러니까 식을 이용해서 푼다면은 당연히 이제 점과 지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 점과 지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봤더니 분모가 k에 대한 이차함수가 나오더라고요. 분모가. 그럼 분모가 최소값을 가질 때 전체 값은 최대값을 가진다. 오케이? 이번에는 이 직선이 어떤 식인지 한번 봐봐. 이게 지금 뭐냐면은 그거거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이야. 기억나니? 직선 뭉텅이 더하기 k배 직선 뭉텅이는 0 이렇게 해버리고 여기다 직선의 방식 하나 넣고 여기다 직선의 방식 하나 넣으면 1번, 2번 1번 직선의 방식과 2번 직선의 방식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식이 된다라고 있었지. 공통근에 성질해가지고 얘하고 얘가 동시에 같이 지나는 점을 근이라고 했을 때 그 근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니까 공통근이 된다. 그러면 공통근을 가지는 방정식은 덧셈 하거나 뺄셈 하거나 실수배에서 더하거나 빼도 똑같이 그걸 가진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인데 지금 이 형태가 그거랑 똑같다 이거야. 뭐 이게 마이너스가 불편하면 플러스로 바꾸고 이거 마이너스 x 플러스 y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얘는 4x 빼기 3y 플러스 5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야. 얘가 그걸 이제 그려보면은 얘는 x가 0일 때 y는 3분의 5 y가 0일 때 x는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5니까 아니었죠. 얘는 이제 y는 x지. y는 x니까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요 뒤쯤에서 교점이 생긴다. 교점이 생기게 되겠지? 교점은 이제 찾아주면 돼. y 대신에 x를 대입해주면은 x 플러스 5가 0 돼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5. x가 마이너스 5일 때 y도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야. 이때 원점에서부터 이 점을 지난 직선은 여러 가지가 나오지. 이런 직선도 있고, 이런 직선도 있고, 여러 가지 직선이 있는데, 이 원점에서부터 이 점을 지나는 이 마이너스 5,5를 지난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수직거리가 되면 돼. 원점에서부터 수직거리가 되게 그 직선이 만들어지면 된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 이 거리가 최대가 된다 이거지. 만약에
얘가 수직이 아니라 이런 직선이었다면은 원점에서부터 거리는 요게 되거든. 그럼 어때? 이 검은색으로 칠한 것보다 더 작지? 움직이니까. 그럼 이때 이 거리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오니까 이게 5, 여기가 5니까 여기 길이는 1대 1대 루트 2. 그러니까 5 루트 2가 되는 거지. 답이 똑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도 이렇게 좀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좌표 표면부터는 그림 그리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직선의 방식, 얘의 직선의 방식이 의미한 게 뭐냐 이거야. 얘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뭘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고, 교점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나왔다 이거야. 그럼 거기서부터 원점에서부터 그 직선까지의 최대 거리는 역시 5루트 2가 될 때가 최대 거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중심이 직선 위에 있대. 그 말은 이제 그 중심도 점이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란 얘기지. 근데 지금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지 반지름도 구하고 뭐 그럴 건데,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의 길이지.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중심의 좌표를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 줄에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중심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어. y는 x 빼기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중심이 있대. 그러면은 중심의 좌표를 모르니까, 모르면 뭘로 둬야 돼? 미지수로 두는 거지. 중심의 좌표 하나를 a로 둘까? x의 좌표를 a로 두면 y 좌표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그렇지, a-3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중심의 좌표는 x좌표, y좌표에서 미지수가 두 개 나와야 되지만 얘가 y는 x 빼기 1이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x좌표도 a, y좌표도 a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나올 수 있게 된다 이거야. 그럼 여기까지 이용해서 지금 중심의 좌표를 잡았어 우리가. a, a 빼기 1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보면은 x축에 접한대. 그러면은 원이 x축에 접하면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림을 그려보자고. 자, 이게 x축이야. x축에 접하게 원을 이렇게 딱 그리면 여기가 중심이 있겠지. 이 중심의 좌표가 지금 a, a 빼기 1이잖아. 이때 x축과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수선의 발의 길이가 바로 반지름과 같지. 그러면 x축에 접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위에서도 접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아래에서도 접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가 또 뭐가 되는 거야? a, a 빼기 1이 되고 요 길이가 또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길이는 이 중심의 무슨 좌표의 크기와 같아지지?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여기의 좌표가 지금 a, a 빼기 1이잖아. 그럼 저거 길이 R값하고 같은 게 중심의 무슨 좌표하고? 그렇지, Y좌표하고. 그러니까 Y좌표의 크기랑 같겠지. R은 결국에는 a 빼기 1의 절대값과 값이 같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얘가 어디를 지난대? 5,1을 지난다 이거지. 그러면 봐봐. a, a 빼기 1, 얘가 중심의 좌표고 얘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야.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의 길이 알고 있으면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지. 그럼 이걸 가지고 원의 방식 만들어 보자고. 중심의 좌표가 a, a 빼기 1이니까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a 플러스 1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얘를 제곱하면 절대값을 떼고 a 빼기 1의 제곱을 써도 되지. 절대값 a의 제곱은 a 제곱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a 빼기 1의 제곱. 요게 이제 원의 방정식이 된다 이거야. 근데 얘가 어딜 지난대? 5,1을 지난대. 그럼 x에다 5 넣고 y에다 2 넣어주면 성립하겠죠? 그럼 그렇게 대입을 해보면 x 대신에 5를 넣고 y 대신에 2를 넣어주면 이제 a에 대한 방정식이 돼버려. 그치? 그럼 얘를 풀어버리면 a 값이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지? 그럼 a 값이 2개 나오니까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도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이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그림이 되는 거냐면 중심이 y는 x 빼기 1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접하는 원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접하는 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 이거야.
지금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a 값이 몇 개 나오겠니? 최대 2개가 나오겠지. 얘를 풀어주면. 그러면 저런 작은 원 하나하고 저런 큰 원 하나하고 이렇게 2개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얘를 풀어주면은 25 마이너스 10a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얘를 풀어주면은 9 마이너스 3a 플러스 a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뭐 1 이렇게 되는 거고 a 제곱하고 a 제곱하고 사라지고 다 정리해주면은 a 제곱 마이너스 13a 마이너스 11a 그 다음 25 9니까 34에다가 1을 빼주니까 33 이런 방정식이 되거든. 이때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두 원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지. 반지름의 길이가 뭐였냐면은 절대값 a 빼기 1이었거든. 그럼 여기서 a 값이 2개가 나오니까 그거의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야. 알겠어 여기까지? 그런데 이 봐봐. 이걸 보면은 두근의 곱이 얼마니? 이 a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33. 그 다음 두근의 합이 11이지. 곱한 것도 양수, 더한 것도 양수면 근 두 개는 양수겠지. 둔 두 개는 양수란 말이야. 양수근을 가져. 그럴 때 이제 인수분해가 이게 되나 지금? 안 되지. 안 되니까 이제 근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근 하나는 이제 얘 a의 값 중에 하나를 알파, 다른 하나를 베타라고 한다면 반지름의 길이는 알파 빼기 1과 베타 빼기 1이 되거든. 아니? 이거 두 개의 합이란 말이야. 근데 반지름의 길이는 둘 다 양수가 돼야 되고 두 근 둘 다 양수겠지 지금. 1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해야 될 건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2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11이 될 거고 거기서 2를 빼주니까 답은 9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식을 세우고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의 길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심과 반지름 모두 어떻게 되는 거야? 미지수로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얘가 5,2를 지난다라고는 힌트를 주니까 조건을 주니까 x 좌표에다가 5 넣고 y 좌표에다 2 넣어버리면 그 a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고 그 방정식을 풀면은 a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게 되면은 이게 이 원이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되냐는지 봐봐. 이때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중심의 좌표가 봐봐 이렇게 해도 직각 이렇게 해도 직각이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이 두 개 길이가 다 뭘로 같다? r로 같다고. 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1,3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이 중심이 이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어야 돼. 그럼 이사분면 위에 있으면 x의 좌표가 음수고 y의 좌표가 양수지. 그럼 이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r, r이 되는 거다. 이해되는 말이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요 길이가 이제 r과 같을 거고 요 길이가 또 r과 같다 이거야. 그런데 x 좌표가 음수고 y 좌표가 양수인 이사분면에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r, r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고. x 플러스 r의 제곱 y 빼기 r의 제곱은 r제곱 같다.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뭘 지나? 마이너스 1,3을 지난다고 돼 있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y에다 3을 대입해주면 얘가 또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 그럼 이 2차 방정식 풀어주면 r 값이 몇 개 나오겠니? 2개 나오겠지?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두 원 중심 사이의 거리야. 그러니까 이런 원하고 이 커다란 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중심도 당연히 마이너스 r, r이고 얘도 마이너스 r, r이야. 이때 이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자 얘를 정리해주면은 1 빼기 2r 플러스 r제곱 플러스 9 빼기 6r 플러스 r제곱은 r제곱이다. r제곱 사라지고 정리해주면은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되거든. 자, 또 인수분해가 안 될 거야. 그치?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럼 뭐 써야 되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쓰는 거야. 자, 이때 이 방정식을 만족한 R 값 중 하나를 알파, 다른 하나를 베타라고 한다면 커다란 원의 좌표는 마이너스 R, 알파, 작은 원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베타, 베타가 되겠지. 마이너스 R, R이었으니까. 얘 중심만 잡은 거야. 이때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얘기야.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니까 x 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얘끼리 빼서 제곱해주면은 더하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돼. 그럼 결론적으로 해야 될 거 뭐냐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거 루트 씌운 거니까 2배의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의 루트니까 얘는 루트 2 곱하기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 요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두근의 차를 구하라는 얘기지. 두근의 차 구하는 방법 있잖아.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를 해주면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나오지. 아니. 이거는 저기 그거야. 곱셈 공식 변형.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8이니 88, 64. 두분의 곱이 10이니까 빼기 40은 24지. 그럼 알파 빼기 베타는 절대값 24. 절대값이 아니라 루트 24. 답이 그래서 루트 24야. 루트 24는 얼마니? 24면은 2루트 6. 응? 없네? 잠시만요. 88, 64 마이너스 40 루트 24. 여기 앞에 루트 2도 곱해야지. 루트 24였고 여기 루트 2 곱해야 되잖아. 루트 2 곱하니까 루트 48. 루트 48이면은 4루트 3 이렇게 되겠네. 답이 이제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두 원의 공통현 두 개 빼면 돼.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새로운 원 구하는 방법. 이렇게 해놓고 더하기 k는 0. 아까 직선의 방정식 때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원의 방정식 구했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이 원의 방정식 그렸을 때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면은 교점이 두 개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거든.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그런데 만약에 k 값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x의 제곱 사라지고 y의 제곱도 사라져 버리지. 그럼 x제곱 y제곱 사라져버리고 x하고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돼버려. 얘가 의미하는 게 직선인데 이렇게 두 원을 빼서 만든 새로운 직선은 뭘 의미하느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때 공통현이 이 부분이거든. 그럼 얘를 구하려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원에 반지름이지. 얘가 이 길이가 반지름이지. 그리고 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할 수 있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그럼 이 길이 알고 있고 이 길이 알고 있으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그걸 위해서 두 배를 해줘도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방법도 써보고 첫 번째 방법도 다 써볼게. 자, 일단은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은 4x 빼기 4y 빼기 8은 0이라고 하는 직선이 나오고 4로 나눠버리면 x 빼기 y 빼기 2는 0이 돼. 그럼 얘는 y는 x 빼기 2니까 얘가 얘 이렇게 놔둘게. 이렇게 이 직선이 의미하는 건 이 원과 이 원이 만나는 두 점,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야. 얘가.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10은 0이니까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이지? 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4. 요 길이가 루트 14야. 여기도 루트 14. 이때 이 마이너스 2,0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주면은 이 길이가 나와. 수직일 거고.
이 길이를 2등분하겠지. 현을 2등분하겠지. 음. 그럼 마이너스 2, 0에서부터 이 직선과의 거리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2, 0 넣어주면 0이고 빼기 2고 절대값 씌워주니까 루트 2분의 4 유리화시켜버리면은 2루트 2가 되네. 요 길이가 2루트 2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루트 14의 제곱 14 2루트 2의 제곱은 8 빼주니까 6이지? 거기 루트니까 요 길이가 루트 6인 거지. 그게 2배 되니까 길이는 2루트 6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이겠어요? 아니면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직선하고 이 원을 연립하는 거지. 연립하면은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지.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도 돼요. 알겠니?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여기 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고 현에 내린 수선의 발은 현을 2등분한다라고 하는 중3 때 배웠던 원의 성질이지. 그걸 활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해. 얘가 자 2,-3하고 원 위의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는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야 돼. 그래야지 중심이 얼마고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찾을 수 있겠지. 자, 얘는 x 빼기 1의 제곱 빼기 1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 빼기 9 플러스 1은 0이지. 그럼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니까는 3의 제곱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중심의 좌표가 1,3이야. 어머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원의 중심의 좌표가 또 1,3 y좌표가 3이지. 그럼 그래프가 그림이 이렇게 될 거라고. 1,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x축에 이렇게 접하는 원이 그려져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이니까 1, 2, 마이너스 3 얘가 이제 a야. 자,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원 위의 점하고 a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이야. 그러니까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어떤 점인지 알아 몰라. 이 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모른단 말이야. 이 점이 될 수도 있고, 이 점이 될 수도 있거든? 이 점이라면 이렇게 이어서 이거의 중점, 또 이렇게 이어서 이 점의 중점, 이렇게 중점들을 이어서 만든 건 뭘 이룰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이게 자치의 문제인데 이 위에 있는 점, 이 원 위에 있는 점은 x, y를 만족하지. 그리고 a점과 이 x, y에 뭘 구해야 되냐면 중점을 구해야 돼. 이 중점의 좌표를 x', y'이라고 할게. 새로운 점이니까. 그럼 x'은 2분의 x 플러스 2가 될 거고 y'은 2분의 y 빼기 3이 될 거야. 중점이니까. 더해서 2로 나누지.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x'과 y'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야 되거든. 그래야지 x'과 y'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얘가 직선인지 원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형인지 그걸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x'과 y'에 대한 관계식을 찾을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x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자, 2 곱하고 2 넘어가니까 x는 2x 프라임 빼기 2랑 같고 y는 2y 프라임 플러스 3 같아. 그럼 이 x는 여기 들어가 있는 x, 이 y는 여기 들어가 있는 y를 다 만족하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되니까지? 자, 집어넣어주면 식이 이렇게 바뀌어. 2x 프라임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2y 프라임의 제곱은 3의 제곱 이렇게. 자, 양변을 2의 제곱으로 나눠버릴게. 2의 제곱으로 나눠버리면은 x 프라임 빼기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은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얘는 뭐야? 뭘 이루니?
원을 이루지. 이 중점들을 이어서 만든 것도 뭘 이룬다? 원을 이룬다 이거야. 반지름이 얼마인? 2분의 3인. 그럼 요놈의 길이는 넓이를 구하는 거네.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지? r 제곱이 4분의 9니까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어렵다. 그치? 이거 어려워. 이거 엄청. 그러니까 딱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도형, 이 원 위에 있는 점은 x, y야. 왜냐면 x, y를 만족하는 놈들이니까. 그리고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점을 x', y'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다?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을 이렇게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다? x'과 y'에 대한 관계식이야. 그래서 x하고 y에 대해서 지금 얘들을 정리를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들을 이제 각각 집어넣어주면, 왜냐면 여기는 x하고 여기는 x하고 다 같은 x, 여기는 y하고 여기는 y하고 다 같은 y일 거거든. 대입해주면 이제 x'과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게 된다 이거지. 이 12번 문제, 이쪽 파트 문제 같은 경우는 직접 한번 해봐야 돼. 집어넣기도 해보고 그림 그려가지고 내분점 구하는 것도 있고, 그치? 중점 구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그때마다 써주면 되는 건데 얘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서 S'과 Y'에 대한 관계식을 끌어낼 거냐 라고 하는 문제는 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직접 꼭 해봐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동된 점이라고 할게. 이 X, Y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X, Y는 본래 있었던 점이고 여기에 이 원 위에 있었던 점이고 이 새롭게 만들어진 X', Y'은 이 점이 이동된 거 이렇게 계속 이동된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돼 가지고 결국엔 얘들이 이어지면 뭐가 된다? 원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뭐 해볼까? 자, P점이 있는데 원의 근 두 접선의 접점 사이의 거리가 이거래.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봐야지.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x 빼기 2의 제곱 빼기 4 y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 더하기 1은 0이니까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되지.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x좌표가 2고 반지름이 2니까 얘는 y축에 접하는 원이 될 거야. 2, 마이너스 1. 반지름이 2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이런 원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2니까 4,2니까 마이너스 1이고 요쯤에 있네. 이때 여기가 이제 4,2. 이때 이렇게 접선을 그어주면은 이렇게 접선 하나, 이렇게 접선 두 개, 그 다음에 이 접점의 좌표 이걸 이어주면은 요 길이가 요게 된다 이거야. 자, 이때 p 플러스 q 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은 이 거리를 구하려면은 이 접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지. 자, 어떤 성질이냐면은 중심에서부터 이 접점까지 항상 여기가 수직이 돼. 수직. 접선하고 중심에서부터 이 접점까지 거리란다. 직선을 그어버리면 항상 수직으로 만나게 되지. 요걸 이용해서 한번 좀 구해보자 이거야. 자, 이 두 접선은 둘 다 P라고 하는 점, 4,2라고 하는 점을 지나. 근데 반지름 알아 몰라? 모르지? 반지름 모르니까, 반지름이란다. 기울기 모르니까 4,2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잡아볼게. 자, 이렇게. 이 직선은 기울기가 M이고 4,2를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야. 이 직선이 뭐다? 이렇게 접선이라고 할게.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항상 뭐랑 같냐면 반지름과 같게 돼. 맞지? 접선이니까. 자, 이거 기억나니? 원이 있고 직선이 통과하면은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해 봤을 때 반지름의 길이보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더 짧으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더 멀면은 안 만나는 거고 같으면 접하는 거다.
저번 주 수업 때 했거든. 음. 그래서 이게 접하고 있으니까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어떻다? 반지름인 2하고 같을 거다라고 해주면 m에 대한 방정식이 나올 거야. 잘 봐. 자, y 넘겨주면은 식이 mx 빼기 y 마이너스 4m 플러스 2는 0이라고 나올 거고 얘는 이제 중심인 얼마냐? 2, 마이너스 1이었지? 2,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접할 때다 이거야. 자, 제곱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절대값 2m 플러스 1 빼기 4m 플러스 2 얘가 반지름의 기인 2랑 같다 이거야. 이거. 자, 얘를 풀어주면 정리해주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3 그리고 얘를 곱해버릴게 2배 루트 m제곱 플러스 1 양변 제곱해주면 4m제곱 마이너스 4 32m 플러스 9는 4m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없어지고 맞지? 자 9를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5 m의 값이 12분의 5 이렇게 나오네. 야, 이때는 이렇게 접할 12분의 5일 때고 지금 그림 그려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접할 때는 기울기가 얼마야? 0이지 0. 0. 그럼 여기 잡으면 얼마예요? y좌표는 2일 거고 x좌표는 뭐랑 같겠어? 중심의 x좌표인 2랑 같겠네. 그럼 여기 점의 좌표가 2,2가 되는 거야. 어. 그래서 m의 값을 구했으면 여기다 대입해주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구해지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접점을 구하면 되는데 어, 좀 다른 얘기를 좀 해줄게.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이렇게 풀면은 뭐 풀리기가 풀리는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자, 원이 있고 원 바깥에 있는 점이 있어. a, b라고. 이 a, b에서 이렇게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어요. 원 바깥에 있는 점에서는 항상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어. 이때 접하는 점, 이때 접하는 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극선이라고 불러. 극선의 방정식. 극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럼 이 극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a, b를 지나는 두 직선. 근데 또 같은 값을 지나는 거지. 이걸 그대로 대입해버리면 돼. 직선 하나에다가. 왜 그러냐면은 한 번에 딱 되면 참 좋은데 어, 요 직선을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지. 어. 그럼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는 건 사실 a, b를 지나는 두 직선이거든. 응. 그래서 이제 하나의 접선만 알고 있으면은 그 접선에다가 바로 이제 a, b를 대입해버리면 새로운 접선의 방정식인 이 극선의 좌표 극선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이걸 하나 알아야 돼. 자, 이 한 점, 여기 점을 이제 a, b라고 할게. 이 접점 하나를 이 a, b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 간단하게 지금 요거에서 일반적으로 해볼게. x 플러스 알파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r 제곱과 같다. 이 원의 방정식에서 이 원이 지난 점 a, b에서의 접선의 방식 구하는 방법은 얘를 있잖아. 쪼개 이렇게. 얘도 쪼개.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돼.
a, b를 여기다가 그러면 이게 x하고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돼버리거든. 이게 이제 이 a, b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돼요. 이건 좀 알고 있으면 구하기가 편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이 지금 얘란 말이지. 똑같이 a, b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돼요. 하듯이 얘를 쪼개주면은 y 플러스 1, y 플러스 1은 4니까 4,2였단 말이지. 아까 전에 이 점이 4를 s에다 대입해주고 y에다 2를 대입해주면은 2배의 x 빼기 2니까 2x 빼기 4. 그 다음에 y 플러스 1에다 y 대신에 2였으니까 이 3. 3i 플러스 3은 4. 정리해주면은 2x 플러스 3i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된다고. 얘가 바로 이제 의미하는 게 이 접점과 접점을 지나는 극선의 방정식이 돼요. 그럼 얘를 하고 이제 아까 전처럼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을 거니까 피타고라 정리 이용해 가지고 요 길이 구할 수 있고 그걸 2배를 내주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이 원의 방정식 4,2 접선이 항상 2개가 나와 이렇게. 이때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접점 길이의 길이. 접점 사이의 거리.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아까 전에 얘기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여기서 빼기 4 나오고 빼기 1 나오고 플러스 1이니까 얘는 4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접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얘를 x 빼기 2 x 빼기 2 쪼개라고 했지? y 플러스 1 y 플러스 1은 4라고 쪼개놓고 이 x1, y1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여기 x1, y1 그럼 이게 새로운 그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딜 지나냐면은 4,2를 지나거든. 이 4,2는 이제 x좌표, y좌표니까 이렇게 대입해버리면 얘가 바로 얘와 얘 나가는 이 직선이 돼버려. 왜냐면은 이제 이 x1, y1이 얘도 될 수 있는 거잖아. 얘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얘도 이렇게 지나고 얘도 이렇게 지나니까. 그러면은 4,2 2배 해주니까 2x1 빼기 4 3y1 플러스 3은 4 이렇게 나오거든. 이제 x1을 그냥 x라고 쓸게. y1도 y라고 써주면 빼기 1 빼기 5 이게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었지. 2, 마이너스 1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4, 9, 루트 13 2,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니까 절대값 4 빼기 3 빼기 5 요게 이제 이 거리가 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아까 전에 얼마였냐면 2였거든. 얘는 정리해주면은 루트 13분의 마이너스 8 더하기 4니까 4 루트 13분의 4가 되겠네. 그럼 요놈의 제곱에서 얘놈의 제곱을 빼주면 얘 제곱해주면은 13분의 16 얘의 제곱은 4 4는 13분의 4, 32, 4, 1은 4, 52가 되겠지. 그럼 13분의 52에서 16을 빼주면은 36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다 이제 루트 씌우니까 루트 13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유리화 시켜주면은 13분의 6 곱하기 루트 13이 돼서 P는 13, Q는 6 이렇게 해서 두 개 더하니까 19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원 바깥에 있는 점에서의 접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얘가 이제 극선의 방정식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야. 작년에도 기출에서 한 군데 전국에 한 100 몇 개 있는 학교 걸 분석해 보면은 이제 한 군데 두 군데 정도에서밖에 안 나왔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제 낼 수도 있으니까 너희 학교 같은 경우는 요거 한번 좀 봐주면 될 것 같고 이 극선의 방정식 문제가 브랭라벨에도 있고 몇 군데 많이 있거든.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니까 극선 방식 구하는 방법 좀 익혀가지고 알고 있으면 편해. 모르면은 이걸 또 연립하고 하면은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 이게. 어,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냥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4,2에서 접선의 방식 구하듯이 해주면 된다고. 쪼개가지고 거기다 x에다 4 넣고 y에다 2 넣고 두 개 쪼갠 거에서 한 군데만 넣어야 된다. 두 군데 다 넣어버리면 안 돼. 26번 4,3에서 원의 근 두 접점의 접선의 접점을 각각 A하고 B 사각형 OBPA OBPA 이 사각형 넓이 구하는 얘기네. 그럼 이 사각형 넓이 구하려면은 여기 직각일 거니까 이 직각삼각형 어, 넓이 구해서 두 배 해도 되겠지. 그럼 이제 반지름의 길이는 2로 나와 있으니까 이 길이는 2일 거고 이 길이는 4,3에서부터 원점까지 거리랑 똑같지? 원 0,0과 4,3의 거리의 거리는 5죠, 5. 그럼 요거 길이는 피타고라 정리 이용하면 구할 수 있죠. 그럼 넓이 구할 수 있겠지? 어. 자, 원 두 개 있는데 교점을 A, B라고 한대. 두 점 A, B를 지나고 전 C1에 접한 두 접선의 교점을 P라고 할 때 직선 OP의 길이는 이래 돼서 그냥 이렇게 글만 읽어가지고는 당연히 모르겠지. 뭐 해봐야 되겠어? 그림 그려봐야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점이 5인 원이지. 얘는 3,4. 그럼 중심의 거리가 좌표가 3,4면 원점에서부터 3,4까지 거리가 딱 5거든? 3대 4대 5잖아.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있는 거야, 중심이.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4지 4. 4니까 이렇게 되면 되고 좀 작게 이렇게 하면 이제 교점이 두 개 나와. 두 교점을 A, B라고 한대. 이 A, B를 지나고 C1에 접한 두 접선.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때 교점을 여기를 P라고 한대. 이때 OP의 기울기 요거의 기울기고요. 됐니? 얼마겠니? 1. 지금 그림을 너무 절묘하게 잘 그렸죠. 어? 뭘 1이야 1이기는. 자, 이게 중심의 좌표가 얼마였냐면은 3,4였지? 그러니까 3분의 4죠. 원점 지나고. 잠시만, 원점 지난다는 얘기가 있나? OP니까, 그렇지. 이 P는, 이 P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인데, 항상 어떻게 되냐면은, 중심에서부터 이 교점까지 꺼버리면 이게 반대겠지. 당연히. 어, 여기 된다. 그리고,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4니까, 중심의 좌표가 3,4니까, 기울기는 이제 3분의 4가 되겠죠. 음, 이걸 좀 더 간단하게 볼 만한 게 이것도 지금 극선인데 극선 교점 교점을 교점을 교점 한번 구해볼까? 실제로 교점을 구할 수 있거든. 이거 여기에서 이거 빼면 된다고 했지. 그럼 얘 풀어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은 16이니까 16, 16 날라가 버리고
x제곱 y제곱 빼버리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25. 그러면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플러스 99 넘어가니까 플러스 16은 0. 2로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돼. 요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야. 마이너스 3분의 4.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어머나 요걸 구하고 해야 되겠네. 그렇네. 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 잘못 겠네.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그러면은 보면은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직선하고는 당연히 이제 수직으로 만든단 말이지. 보면은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기울기끼리 곱이 이제 1이 되려면 1이란다.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되겠지? 3분의 4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3분의 4다 이렇게 되는 거죠.